이게 그 뭐라 하지? 엄밀히 말하면은 고등하에 대한 심화 개념은 아니고 정확하게 하면은 이제 고등상이랑 중학교의 심화 개념이라 보시면 되는데 이게 근데 교과서에 없어요. 교과서 없는데 그래서 요거는 고등상에 대해도 합법이고 고등하에 대해도 합법이고 그리고 수능에 내는 것도 합법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2학년쯤 되면은 이제 수투 미적분 배우시게 되면은 요 컨셉 진짜 많이 보게 될 거고 요거를 모르시면 이제 4점짜리 같은 것들이 안 풀리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여러분 학교에서도 잘 설명 안 해주는 부분일 테니까 오늘 잘 보시고 그렇다고 어렵지도 않아요. 알겠죠? 너무 어렵지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함수 심화 내용을 배울 건데 자, 이 내용은 맨 첫 번째 페이지에 배운 내용은 엄밀히 말하면 고등학교 2학년 1학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들은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내용이고 근데 1번에 있는 맨 앞 페이지가 근데 원래 2학년 내용인데 학교에서 내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좀 알려주겠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1페이지가 좀 많이 중요해. 자, 우함수랑 이제 기함수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해볼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자, 우함수랑 기함수가 도대체 뭐냐. 이게 이제 두 개가 완벽하게 상반되는 개념이에요. 약간 물과 기름처럼. 자, 함수는 함수인데 자, 여기 우함수의 정의와 기함수의 정의부터 제대로 알아야 되거든요. 자, 정의 남기죠. 자, 정의 남깁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1번 보시면 f에다가 x가 아닌 마이너스 x를 넣었더니 요렇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 보여요. 자, 보시면은 요렇게 이게 정의예요. 그러니까 이건 암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나오면 얘가 아, 선생님 요게 우함수군요 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럼 이제 얘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건데 자, 일단은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컨셉을 아는 친구들은 일단 요 생각부터 들어야 돼요. 처음 봤어. 손가락 빠지지 말고 숫자로 좀 집어넣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숫자 좀 집어넣으시면 이런 감성 내는 거 이해돼? f-1이 f1과 같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f에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f2가 되어요. 맞아요? 그럼 0도 한번 넣어보고 싶은 친구도 있을지도 몰라. 0은 이렇게 되면서 얘는 쓸모가 없네 라는 걸 느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니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요 친구와 요 친구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조금 아셔야 돼요. 자, 얘가 의미하는 게 뭘까? 얘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정확해요. 맞아요. 가연아, 그거 일단은 이거 받으세요. 이거 받으시고 받으세요. 자, y축에 대해서 대칭 정확합니다. y축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느낌 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딘가 y축이 이렇게 있을 거야. 맞니 얘들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잘은 모르겠는데 마이너스랑 1이랑 집어넣었을 때 자, f가 높이인 거 맞아요? 높이가 똑같대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랑 1을 집어넣었을 때 뭐 잘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높이가 똑같이 나타난다는 뜻이야. 이해돼 얘들아? 자, 2를 넣어도 마이너스 1을 넣어 같다는 얘기는 잘은 모르겠는데 2랑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더니 만약에 얘가 여기 밑에 요만큼 높이 나타난다면 여기도 이쪽에서 밑에서 똑같은 높이만큼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괜찮니 얘들아? 아, 숫자 집어넣어 보니까 얘가 y축 대칭이 되는 거 느낌이 좀 오시죠, 그죠? 자, 숫자 집어넣어서 느낌 받는 것도 나쁘지 않아. 아주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알아야 되지. 우리가 수학상에서 배웠잖아요. 자, x 대신에 마이너스 x 들어갔더니 함수가 같아요. 다시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었더니 함수가 똑같아요. 자,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는다는 요 개념은 여러분들 이거 뭐죠? 평행 말고 대칭이동이에요. 대칭이동. y축 대칭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y축 대칭을 했는데 원래랑 같아요. y축 대칭을 했는데 원래랑 같아요라는 뜻은 결국에는 이 그래프가 잘은 모르겠는데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맞아요. 아, 그러니까 뭔 말이야?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었더니 왼쪽 오른쪽에 함수가 같다라는 거는 그지?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쌤, 얘가 결국에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어야지 같겠군요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물론 숫자를 조금 집어넣어봐서 느낌으로 보셔도 되는데 근데 얘는 워낙 나오기 때문에 많이 나오니까 이거 진짜 많이 나오거든. 나중에 4점짜리 막 수능 가면 진짜 밥 먹듯이 나와요. 진짜 거의 1년에 한 번은 꼭 나와. 이거 안 나오는 게 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보시면은 알아두시면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x 대신에 마이너스 s 넣었을 때 뭐 숫자로 봐도 같고 그죠? 개념적으로 보더라도 얘가 y축 대칭이란 걸 느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함수 중에서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대표적인 함수를 조금 생각해봐라
했을 때,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럼 얘가 만약에 진짜 대칭이냐 아니냐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물론 그래프적으로 얘가 이렇게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알고 있겠죠? 자, 그럼 요게 과연 우함수인가 아닌가를 만약에 판별하라고 만약에 물어보면은 요거를 정의를 이용해서 판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여러분들이 Y축에 대해서 대칭하는 것도 확인해도 나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아직은 미적분을 안 배웠기 때문에 1차 함수랑 2차 함수에는 여러분들이 그릴 줄 아는 게 없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3차식이나 4차식이 나왔을 때 그래프를 못 그리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Y축이랑 대칭이 되는지 판단하는 것 자체가 원래는 못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를 이용해야 돼요. 자, 정의가 뭐니 물어보신다면 쌤, 우함수의 정의는요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을 때 원래 함수랑 같아야 돼요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내가 얘를 fx가 x제곱이라고 약속한다면 f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는다는 거니까 얘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x를 x자리 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맞아요?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x제곱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원래 함수 fx랑 f-x랑 같다는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우함수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예담이는 요거 챙겨가지고 내가 여기 놓을 테니까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시면 돼요. 자, 요게 바로 우함수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얘들아? 자, 그러면 또 요런 거 물어봐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선생님 그러면 자, 한번 도전해볼까요? 아, 여기까지 안 나오죠. 좀 지웠다 갈게요. 자, 우함수가 정의는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럼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내가 줬어. 자, 이런 게 있다라 한번 해봅시다. 요거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우함수인지 아닌지 한번 판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거 못 그립니다. 아직 여러분들 미적분은 몰라서 4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건 배우질 않았어요. 자, 그러면 정의만 이용해서 해야 되겠죠? 정말 f에다가 x 대신에 요걸 넣었을 때 원래 함수랑 같은지만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럼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시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고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고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계산하시면은 이렇게 되는 거 맞네요, 형님들? 같아요, 달라요? 같죠? 얘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우함수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얘들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는 그래프면 그려서 확인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려봤자 1차 함수, 2차 함수이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면 어차피 여러분들 이거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정의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정의가 뭐야?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죠? 얘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도 함수가 똑같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니까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는 건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여러분들 없죠? 2차 함수 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정의를 이용해서 얘가 y축 대칭인지 아닌지 따져볼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 문제에서 다음과 같은 성질을 만족하는 함수가 있다라고 나오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얘가 잘은 모르겠는데 일단 y축 대칭이 되겠구나 라는 건 알고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중학교 수학에서 조금 확장된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정리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우함수가 정의가 저렇게 되는 건 암기. 알겠죠? 근데 얘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인지를 그냥 점 찍어봐서 느낌 보는 거 말고 저렇게 수학상에서 배웠던 도형의 대칭 이동으로 보는 눈이 조금 나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요거는 수학상 심화 개념이에요. 굳이 수학학과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예를 통해서 한번 두 개 더 한번 보여줬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우함수라고 합니다. 우함수. 됐죠? 오케이. 이게 이제 수능 4급제 단골 소재예요. 나중에 미적분 하면은 미치도록 많이 보게 될 거예요.
됐죠? 이거 함수입니다, 학년들. 여러분 이제 기함수도 뭔지 한번 볼 거고, 그래서 기함수도 가볍게 본 다음에 그 우함수랑 기함수가 되게 연관관계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 내가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내가 일부 에이스로 크게 뽑아준 이유가 여기가 그만큼 정리할 게 좀 많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 정도 정리 한번 해보고 기함수 본 다음에 두 개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서 내가 정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중학교 심화 개념입니다. 지금 고등학교 거 하나도 안 썼어요. 아, 물론 이제 대칭이동. 그죠? 그거는 좀 썼다. 그지? 대칭이동은 좀 썼어요. 여기까지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함수 볼 거예요. 자, 기함수는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이것 정의는 외우셔야 돼요. 아까 같은 경우는 함수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었더니 자기 자신의 fx가 튀어나왔잖아요. 그죠? 그게 우함수의 정의였고요. 기함수 정의는 뭐냐면, 얘가 fx가 안 되고요. 마이너스 fx가 돼요. 아, 이게 기함수의 정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 물론 이 마이너스를 요따 보내셔도 똑같기는 한데, 근데 교과서에서 나오는 기함수의 정의는 이렇게 일단은 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도 오해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양변에다 곱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같은 식이에요. 이거 두 개는 같은 식인데, 근데 교과서에서 이제 표현되는 그 자체는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우리도 이 표현에 익숙해지라는 겁니다. 이해했죠?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게 거의 없어. 거의 없으니까 일단은 여러분들 눈엔 요게 익숙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을 때 자기 자신의 fx가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마이너스 fx가 튀어나와요. 이게 바로 기함수입니다. 자, 이거는 정의니까 외워야 돼야겠죠? 그럼 얘가 이제 의미가 뭐냐라는 거야. 도대체 얘가 의미가 뭐니? y가 아니죠? 얘가 도대체 뭘 의미할까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느낌을 보기 위해서 숫자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한번 1 넣어 볼까요? 1 넣으시면 f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f 1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맞아요? 2 한번 넣어 볼까요? f의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f 2다. 이런 거 나오죠? 0도 한번 넣어 볼까요? 대칭님이 0 집으시면 f0 이퀄은 마이너스 f0 나오죠. 우함수랑 다르게 기함수는 얘가 좀 의미를 가져요. 왜냐면 우함수 같은 경우는 F0는 F0이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단 말이야. 그지? 뭐 F0가 F0 당연히 같겠지. 그지? 근데 얘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F0랑 마이너스 F0 같다는 얘기는 얘가 의미가 뭐죠? 얘가 0이 된다는 뜻이에요. 아, 뭔 말이야? 얘가 0이야. 그럼 X에다 0 집어넣었을 때 Y가 0이 나온다는 거는 뭔 의미죠? 정확해요. 원점을 지난다는 뜻이에요. 존나 잘했어요. 얘는요, 항상 무조건 원점을 지나요. 즉 0,0을 지난다는 거 바로 보이시죠? 그죠? 우함수는 0,0을 지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냐면 F0가 F0 같다라고 했으니까 못 줄 건데. 근데 얘는요, 의미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원점은 무조건 지난다는 아주 큰 의미가 있어요. 근데 나머지 것들에서 잘 보세요. 야, 이거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생각을 한번 해봐. 어떤 감성이 보여요? 두 놈이 가운데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을 때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라는 뜻이잖아요. 상상을 한번 해봐. 이게 어떤 느낌이 좀 들어요? Y축을 기준으로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만큼 X를 높이를 체크했을 때 높이의 크기가 같은데 부호가 반대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1 집어넣을 때는 3 나왔으면 마이너스 1 집어넣을 때는 뭐가 나오나? 마3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죠? 의미가? 정확히 원점 대칭이에요. 원점 대칭입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왜 원점 대칭이냐? 물론 느낌으로도 봤지만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까 같은 경우는 이게 우함수였잖아요. 그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을 때 자기 자신과 같다는 얘기는 얘가 얘가 y축 대칭을 얘기를 했죠. 근데 여러분들 얘는요,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은 y 값도 부호가 반대고요, x 값도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얘는 원점 대칭을 의미하는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원점 대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함수는 원점 대칭이라는 얘기예요. 아, 다시 기함수는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인 함수를 우리는 기함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정의에 의해서. 여기까지 괜찮니, 얘들아? 자, 그러면 기함수는요, 엄청나게 큰 특징이 있어요. 아까는 y축 대칭이었는데 얘는 원점 대칭이 돼야 돼요. 원점 대칭인데 그냥 대칭뿐만 아니라 실제로 원점도 패스한다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체크를 할 수가 있죠. 즉 원점을 지나는 원점 대칭이에요. 여기까지 따라왔니? 자, 그러면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쌤, 만약에 fx가 x야. 자, 기본적인 거 한번 가볼게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45도.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형님들? 그러면 누가 봐도 얘는 원점에다 대칭인 거 보이죠? 그러니까 이 새끼 무조건 기함수야. 왜? 그릴 수 있으니까 이건 보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건 기함수인데 실제 정의를 이용해서도 한번 봐볼게요. 어떻게 되냐면 쌤, fx가 x인데 내가 만약에 진짜 기함수가 된다라면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가 이렇게 튀어나와야 돼.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튀어나와서 이렇게 되는 느낌 보여요? 그럼 얘가 원점 대칭을 의미하는 겁니다. 실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내가 f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었어요. 그 말은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으라는 얘기죠?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에 x를 곱한 거니까 x가 fx였죠?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정의에 의해서 얘는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릴 수 있는 그래프는 그려. 그래, 일차함수 왜 안 그리니? 그래서 그릴 수 있으면 눈깔로 확인하시면 돼요. 원점이 대칭이 되면은 기함수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1차함수를 제외하고 3차함수, 5차함수 이딴 걸 그리라면 못 그리잖아요. 미분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의를 이용해서 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캐치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지금 일단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볼까요? 정의, 암기. 여러분들이 요거는 정의, 암기 하셔야 돼. 이게 보이면 원점 대칭이라는 게 바로 눈에 보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원점 대칭 외우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걸 보고 뭐 숫자를 집어넣든 아니면 수학상의 개념을 써서라도 얘가 원점 대칭인지 이해가 되고 나서 쓰셔야 돼. 알겠죠? 절대 많이 나온다라고 해서 이거를 외우시면 안 되겠습니다, 형님들. 오케이? 자. 근데 요거는 좀 추하긴 한데 조금 추해서 여기는 내가 여기다 쓸게요. 그럼 유튜브에 보이면 그래가지고 우함수가 있고 기함수가 있잖아요. 그죠? 정리하면은 우함수는 f-x를 집어넣을 때 fx가 됐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우가요 기억하기 좀 쉬우라고 이게 딱 글자가 y축 대칭인 거 보여요? 이렇게 되죠? 까먹지 말라고 그냥. 이건 워낙 많이 나오니까. 기함수는요 정의가 내가 일부러 유튜브에 찍기도 그래가지고 여기 밖에 다 쓰고 있어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요거를 마이너스 기어 나왔죠. 네, 그래서 여기가 기어 나왔지. 그래서 이거 기함수라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쪽팔리니까 요거는 내 유튜브에 안 올릴 겁니다. 알겠죠? 이거는 편집해서 날릴 거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은 정의는 그게 아니지만 어쨌든 외우기는 쉽겠죠? 그렇게 되시면은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정의는 외워야 돼서. 성질을 외우는 게 아니지 정의는 외워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암기법을 조금 얘기를 한 겁니다. 됐어요? 정리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1페이지 하단에 좀 공간을 한 3분의 1 정도 남겨놨으면 좋겠어요. 거기다가 우함수랑 기함수 이제 토탈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함수는 원점 대칭. 근데 얘가 원점을 지난다라는 것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0 한번 집어넣으시면 체크할 수가 있겠죠? 정리. 여러분들 이게 진짜 내가 뻥치는 게 아니고 요거를 알면 여러분들 수능 때 한 4점은 최소 오르고요. 많이 오르면 8점까지 올라요. 등급 하나 올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이 알겠죠? 여러분들 학교에서 킬러 문제 풀 때 다음과 같은 어떤 관계를 만족하는 함수가 있다. 그리고 함수에 대한 조건 막 쭉 주고 그 함수를 구하라 했을 때 딱 이거 보고 이 새끼가 원점 대칭인지 바로 딱 알아야 돼요. 그걸 알고 푸는 놈이랑 모르고 푸는 놈은 계산량이 달라요. 애초에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원래 성격상 선행학습 존나 싫어해요. 선행학습 존나 싫어하는 사람 내가 알려주는 건 뭐냐면 학교생들이 이거 반칙을 하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이 알려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중에 이거 고등학교 2학년 때 제대로 배우긴 할 겁니다. 오케이? 원래 내면 안 돼. 원래 내면 안 돼. 내면 안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니까 사실상 내도 반칙은 아니기는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학교쌤이면 요건 안 내는데 저게 많이 나옵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자, 정리되세요? 그래서 내가 딱 합법적인 선에서 지금 선행학습 조금 더 해주는 겁니다. 알겠죠? 합법적인 선에서. 우함수랑 기함수를 이제 합쳐볼 거예요. 자, 반쪽 치우고. 자, 따라와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우함수랑 기함수의 정의가 뭔지는 알았죠? 요거가 이제 핸들링하는 걸 좀 배울 건데 수능에서는요 우함수랑 우함수를 핸들링하는 것도 배우고 기함수랑 기함수를 핸들링하는 것도 배우고 우함수랑 기함수를 핸들링하는 것도 배워요. 얘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보셔야 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자 이거 생각 한번 열어볼게요. 자, 우함수랑 우함수를 곱했대. 우함수랑 우함수를 곱했대. 그럼 얘가 무슨 함수가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당장에는 이게 그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함수가 대표적인 예가 아까 2차 함수였던 x제곱 요런 거였잖아요. 그죠? 요런 걸 여러분이 두 번 곱하면 얘들아 눈 떠라. 졸린 애들은 지금 다 일어서서 듣고 있다. 이거 눈 떠야 돼요. 자, 졸면은 졸린 점수 나와요, 형냐들. 꼭 알아야 돼요. 자, 여기서 두 개를 곱하죠. 그러면 x의 4승 형태 되는 거 맞아요? 자, x의 4승 형태가 되죠. 그러면 x의 4승도요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여러분 체크 한번 해보면 fx에다가 실제로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는지 보시면 되겠죠. 넣어보시면 마이너스 x의 4승이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요 x의 4승이죠? 똑같네요. 우함수 되는 거 보여요? 그죠? 아, 이렇게 되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자, 미리 좀 얘기를 하자면 자, 우함수는 결국에 뭐냐면요 짝수차들끼리만 모였을 때 우리는 우함수라고 해요. 다시 짝수차끼리만 모였을 때. 자, 그래서 우함수와 우함수를 곱하면은 짝수와 짝수를 지수법칙에서 더하시게 되면 또 짝수가 나오기 때문에 얘는 또 우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함수, 즉 y축 대칭인 함수를 가지고 여러분들 곱하시게 되면 또 다른 y축 대칭인 함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다른 것도 한번 봐볼까요? 쌤, 그러면 우함수랑요, 그죠? 우함수를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는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요것도 한번 예를 잠깐 들어볼까요? x제곱 더하기 x제곱 하게 되면 2x제곱이 되겠죠? 얘도 보시면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거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함수와 우함수를 더해도 우함수가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냐, 얘들아? 그럼 우함수랑 우함수를 만약에 빼뿌렸어. 그럼 뭐가 나올까요? 얘 또한 우함수가 나와요. 선생님, 뭐 안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빼시면. 근데 얘는 애초에 x축이죠. x축은요, y는 0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걸 접으면 요쪽이 나오죠? x축도 y축의 대칭이기 때문에 얘도 성립합니다. 그래서 우함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해도 우함수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괜찮아?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알아야 돼요. 쌤, 자, 이런 게 있어요. 이걸 보고 정의를 이용해서 우함수인 것도 알아야 되겠지만 바로 알아야 돼. x4승 우함수죠. 짝수차수만 있으니까요. x제곱도 우함수죠. 선생님, y는 3은 이것도 우함수예요. 왜냐면요 y는 3은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높이가 3인 삼수함수를 얘기하는 거 맞아요? y축에 대해서 대칭이죠. 요거 접으시면 여기 되고 요거 접으시면 요로 되기 때문에 얘도 y축 대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함수, 우함수, 우함수를 사칙연산했죠? 그럼 얘는 또 우함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미분을 해서 실제로 그리시게 되면 이 식기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게 돼요. 알아봤어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함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해도 바로 우함수인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실제로 중킬러나 킬러 문제 도대체 어떻게 쓰느냐.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fx가 요걸 만족하는 최고창, 그냥 내가 만드는 거야. 개수가 2인 2차 함수할 때. 따라하세요. 그리고 또 뭘 만족하냐면 f1이 3을 만족한대. 그랬을 때 fx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중딩한테 갖다 주면 중딩들도 풀어요. 중딩들 어떻게 풀겠어요? 귀엽게. 쌤, 요거니까 넣어보고 싶을걸, 중딩들은? 요거니까 1 넣어보고 싶을 거 아니냐. 중딩들이 이랬을 거라고. 중딩도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딩 심화 개념이 맞아. 이거잖아. 근데 f1이 3이래. 이거래. 그럼 중딩들이 이러겠죠. 쌤, 이거 1,3이랑 마이너스 1,3을 지나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쌤, fx는 최고차 한계수가 2x제곱 플러스, 그죠? ax 플러스 b 형태로 되는 건데 미지수 두 개, 식 두 개니까 넣어서 연립해가지고 a, b를 구하겠죠. 이게 중딩들 풀이야. 중딩들 이렇게 풀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근데 여러분들 이제 고딩 수학을 배웠으니까 이걸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 선생님, 얘는요, 우함수예요. 자, 우함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얘가 반드시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돼줘야 돼요. 맞아요? 그러려면은 요거를 만족하려면은 아까 저것처럼 홀수항 차수가 없고 짝수항 차수로만 반드시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그죠? 왜냐면 홀수항 차수가 있게 되면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x를 집으면 마이너스가 튀어나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안 돼. 그래서 얘가 없어요. 즉 바로 a가 0인 걸 아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모델링이 가능한 거야. fx가 그냥 2x 제곱 플러스 b라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이제 1,3 집어넣으면 b 나오죠? b가 암산으로 뭐예요? 1이네요. 2x 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이해 됐어요? 여러분들 이거 중학교식으로도 풀 수는 있겠지만 요걸 보시고 얘가 우함수니까 모든 것들이 다 차수가 짝수와 상수로만 이루어져야 되니까 1차식이 없겠네라는 걸 캐치하시는 게 포인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우함수랑 우함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물론 나누기도 있긴 한데 나누기는 여러분들 시험에 당장 나올 일은 없어요. 얘다가 눈 떠라. 그래서 얘가 우함수가 된다고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기함수 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산이 확 줄잖아요. 한 문자를 소거하고 시작하니까. 그지? 나중에 심화 문제 풀 때 이런 거 덕 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렇게 예시를 통해서 그냥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런 거 몰라가지고 막 2등급 나오고 울지 말고 이게 이런 것들을 아고 모르고가 1등급, 2등급 차이예요. 알겠죠? 그럼 이제 막 3, 4등급은 이럴 수 있지. 선생님 나 몰라도 되는데 니네들 1, 2등급 언제가 될 거잖아. 그죠? 해야죠. 그죠? 니네들 비싼 돈 내고 3따기 되려고 배우는 거 아니잖아. (3등급은) 개념만 알고 문제 하나도 안 풀어도 나오는 점수예요. 적성이 없어도. 됐죠? 괜찮죠? 이해돼 얘들아? 그냥 우함수는 짝수차로만 이루어져 있는 함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계산한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은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현우야 제대로 앉아라. 왜 문 쪽으로 나가 있어요? 그게 심리학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나중에 소개팅 했는데 남자 새끼들 보세요. 여자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여기 남자예요. 여기 이제 문이 있어요. 여자가 만약에 이렇게 틀고 있잖아요. 이렇게 몸이 이렇게 틀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집에 가고 있다는 거야. 가고 싶다는 거야. 빨리 보내주시면 돼. 알겠죠? 이게 심리학이에요. 이게 행동 심리학이라고 불러요. 무슨 말 알겠냐? 이러고 있어. 그러면은 빨리 그냥 커피 대충 내고 그냥 이제 가시면 돼. 알겠죠? 반대로 여러분들도 만약 집에 마음에 안 들어 소개팅 상대가 그러면 그쪽으로 틀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쟤는 지금 심리학이 저기 나온 거예요. 씨발 문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정확하게 나오고 싶다는 거잖아, 그지? 씨발 너 집 가고 싶으면 너 반대쪽에 있어야 돼요. 벽 보고 있어야 돼, 알겠지? 이 새끼. 농담이에요. 자, 자 그다음에 자 이제 기하함수를 볼 건데, 자 기하함수랑 기하함수를 곱한 것도 한번 봐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기하함수라는 거는 홀수 차수로만 이루어져야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도 마이너스가 튀어나온 형태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알고 있는 기본적인 x 곱하기 x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x제곱이 나오죠. x제곱 우함수 되는 거 맞아요? y축 대칭이니까. 그래서 기하함수랑 기하함수를 곱하면은 우함수가 돼요. 따라와?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쌤 그러면 기 더하기 기는 뭐가 돼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약간 감성이 x랑 x를 더하니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럼 2x라는 거는 어차피 또 원점 대칭이죠. 또 기함수네요. 따라와요? 그럼 만약에 기함수를 뺐을 때는 뭐가 나올까요? 그래서 2x에서 x를 뺐어요. 그럼 x 나오죠? 그럼 기함수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얘는요 거의 99% 거의 기함수가 나오는데 우함수가 나올 수도 있어. 언제 우함수가 나올까? 얘는 두 가지가 나와. 그러니까 이게 거의 다 이건데 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언제냐면 요 기하함수랑 이 기하함수가 같은데 뺐을 때 그럼 얘가 0이 되죠. 0은 x축이기 때문에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우함수가 되는 유일한 케이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운이 나쁘게
얘랑 얘랑 뺐는데 공교롭게도 0이 될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제외하고는 전부 다 기함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는 기함수 빼기 기함수는 기함수다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이제 나중에 수투 같은 거 미적분 하시게 되면 이런 예외 같은 것도 조금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근데 엔간에선 다 기함수가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 만약에 느낌 한번 잡아봐. 자, fx가 3x에서 3차식이야. 자, fx가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fx가 3차식이래.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얘가 다음 같은 걸 만족한대요.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x가 기어 나왔대. 이렇게. 근데 기함수죠. 그럼 기함수란 얘기는 얘는요 3차식이니까 x의 큐빅, x의 제곱, x 플러스 c 형태. 물론 여기 이제 상수가 더 있겠지, 개수가. 이런 형태로 된다는 얘기인데, 얘가 기함수가 된다는 얘기는 절대로 여기 짝수차항이 있으면 안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얘가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ax의 3승 플러스 bx 형태로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미지수가 2개로 시작하는 거죠. 맞아요? 미지수 a, b, c, d 4개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미지수 2개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훨씬 더 계산이 빨라지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기하함수는 결론 전부 다 홀수차로만 이루어져야 돼요. 즉 상수마저도 있으면 안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함수랑 우함수를 계산했을 때는 이렇게 되고, 기하함수랑 기하함수를 했을 때는 이렇게 되더라. 정리하면은 기하함수는 기함수로만 이루어져야 돼요. 우함수는 우함수로만 이루어져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단 여기까지 정리. 자, 정리 한번 해보세요. 정리. 이거를 모르는 1등급 학생은 없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은 뭐냐, 이걸 모르면 1등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물론 이제 명제를 배웠으면 원명제가 참이면 여기 참이다, 이건 아닌 거 알겠지만, 근데 이거를 모르는 1등급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뒤에 배운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좀 심하게 좀 문제 좀 푼 친구들은 이런 거 은근히 많이 봤을 거예요. 이거 이제 다 개념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감각이 아니고. 피가면서 들으세요. 내일 모레 여러분들 이제 그 신규 교재가 나갈 건데, 그게 이제 기출문제 그거 다 모아놓은 거 이제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연습하시면 되는데, 수업 시간에도 연습할 거고 따로도 연습할 거예요. 근데 그 기출문제를 보고 아 이거에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병신 같은 마인드로 푸시면 안 돼요. 알겠지? 기출문제는 항상 야, 그게 안 나와. 실제로 안 나와요. 여러분들 기출문제 예를 들어 내가 소화고야. 그러면 소화고 기출 풀어야지. 이지랄 하시면은 소화고 문제 한 개도 안 나와요. 알겠죠? 학교쌤은요 똑같은 문제를 계속 내잖아요. 그러면 심할서를 써야 돼요. 절대 안 나와요. 오히려 똑같은 걸 바라면 다른 학교 거 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공부. 알겠지? 그리고 시험 범위에 있는 것만 골라 푸는 것도 난 용납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학교가 명제야. 근데 씨발 난 명제까지만 풀어야지 이지랄 하면은 퇴원이야. 알겠죠? 무슨 말 알겠어? 수학에서 그런 게 어딨어요. 여러분들 함수를 알아야지 명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명제가 함수예요. 그 그래프 그려가지고 해석하잖아요. 다 거기서 거기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방학 때 중학교 도형이랑 고등상 공부한 애들 걔들 바보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다 이어져요. 네. 네, 가져가세요. 네, 가져가세요. 여러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수능 만점자는요 지금 어느 시험을 보더라도 만점이 나와요. 여러분 어느 학교 가든 그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학교 수업을 듣지도 않고 그 학교의 프린트를 풀지도 않고 그래도 100점이 나와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나는 그 뭐지 넌 시험 이제 뭐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시험 끝나면 여러분들 난 유리함수부터 나갈 거예요. 알겠죠? 왜냐면 함수 다 뺐으니까. 알겠지? 유리함수 나갈 겁니다. 내가 씨발 함수를 모르겠어. 그러면 내가 다 강의 찍어놓기도 하고 뭐 다른 분들 강의도 있으니까 그거 골라서 보신 다음 유리함수 때 합류하시면 돼요. 그때. 알겠지? 자,
요거 이제 한번 좀 볼게요, 형제들. 자, 뭐냐면 이거예요. 자, 우함수랑 기함수를 더하거나 뺀 것도 한번 좀 볼까요? 자, 요것도 한번 봐볼게요. 그럼 약간 감성이 어떤 감성이냐면 약간 이런 감성이 되겠죠? 이런 놈이 되겠지, 그지? 자, 그럼 얘는 뭐니? 묻는다라면 둘 다 아니에요. 왜? 한번 따져볼까요? f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으면 알게 돼요. 자,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x제곱 플러스 이렇게 되죠. 요거에다가 여러분들이 마이너스를 붙여도 얘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죠? 애초에 얘는 y축 대칭도 안 되죠, 그죠? 같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함수도 아니고 기함수도 아니게 되는 이상한 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짝수차와 홀수차가 섞여 있는 식은요, 우함수가 될 수도 없고 기함수가 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함수와 우함수를 더하고 빼고 조진 것만 우함수가 될 수가 있는 거고, 기함수와 기함수를 조진 것만 기함수가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함수랑 기함수 섞인 거는요,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오케이. 그럼 이런 것도 한번 이제 물어볼까요? 자, 이제 우함수랑 기함수를 곱했어요. 얘는 뭘까요? x제곱과 x를 곱했다 생각하면 되겠죠? x의 3승이자는 홀수로만 이루어져 있죠? 그럼 뭐가 됩니까? 기함수가 되겠죠. 됐습니까? 즉 홀수차로만 이루어진 기함수, 원점 대칭인 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이게 정확하게 증명은 안 돼요. 미안하지만 아직 고등학교 2학년이 아니라서.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우함수랑 기함수의 가장 대표적인 것들에 대해서만 한두 개만 여러분들이 이걸 해놓은 상태에서 적용해 가서 얘가 짝수차인지 홀수차인지 그것만 구분할 줄 아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지금은요. 아시겠죠? 요렇게. 그래서 요 정도 알고 계시면 우함수랑 기함수는 이제 싹 다 하나도 빠짐없이 정리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정리하면 결국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쌤에서는 이거는 결국 선행학습이기 때문에 대놓고 못 물어봐. 대놓고 못 물어보지만 얘를 만족하는 함수가 있다 라고 한다라면은 y축 대칭이구나 아셔야 돼요. 알겠죠? 얘를 만족하는 함수가 있다. 얘가 원점 대칭이 되면서 원점을 지나는구나 라는 것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정도. 그래서 여러분 이 정도만 알고 계시고 우함수와 기함수의 성질 정도도 좀 알면 좋겠죠? 기왕이면. 이 정도가 1번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수능에서 많이 나오는 걸 내가 지금 언급을 한 겁니다. 매년 나와요. 요번에 9호모도 나왔고 6모도 나왔고 수능에 또 나올지도 몰라요. 왜냐면 이건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알겠죠? 자, 정리 다 되신 분들은 이제 2번 넘어갈 겁니다. 2번. 자, 정리 다 하시고. 네.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요, 뭐냐면 이건 기함수겠죠. 왜냐면 x제곱과 x를 곱하면 x 큐빅이 되니까. 홀수차죠. 홀수차는 기함수가 되는 겁니다. 물론 존나 특별한 경우는 있겠지. 대부분 긴데 우가 될 수도 있기는 해요. 언제? 이 우함수가 0이 될 때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런 병신 같은 케이스 그런 거 제외하고는 전부 다 기함수가 되는데 근데 그런 정말 애매한 케이스는 여러분들 고1 때는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고2 때나 물어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몰라도 된다. 오케이? 좋아요. 다 왔어. 자, 큰 산 넘었어요. 여러분 이거 알면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수원 배워서 나랑 이제 삼각함수 배우면 날라다녀요. 삼각함수랑 로그함수, 지수함수, 미적분 다 이거 진짜 미친 듯이 써요. 알겠죠? 알아야 돼요. 자, 2번. 자, 2번은요. 자, 이런 말이 있어요. 형님들. fx 이코르 fx 플러스 a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뭔 말인가? 자, a는 일단 상수입니다. 상수. 물론 이제 문자로 되어 있지만 약간 이런 감성이라고 보면 돼. 여러분들 조금 이해가 어려운 친구들은 이렇게 보셔도 돼요. 자, 이런 뜻이에요. 이런 느낌. 그래서 a가 문자로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시험을 볼 때는 얘가 숫자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요게 의미가 뭘까라는 걸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고민 한번 해봐요. 얘가 뭘까요? 숫자 넣어봐. 니들도 생각할 수 있어. 숫자 넣어보세요. 0 넣어봐. 그럼 F0이 F2랑 같대요. 그죠? 1 넣어봐요. F1이 F3이랑 같대. 맞아? 2 넣어봐. F2랑 F4랑 같대요. 뭔 소리예요 이게? 이만큼 차이 날 때 똑같은 새끼가 등장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이만큼 차이 날 때 똑같은 새끼가 등장. 여러분들 이거를 우리가 물리에서 뭐라고 해요? 파동 배우는 없나 아직? 파동에서 파동이 똑같은 위상이라는 말 혹시 들어봤어요?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이거 모르나? 이거 물리에서 아직 파동 안 배웠어요? 중학교 때 안 배우나? 옛날에 배웠던 것 같은데 뭐 종파, 횡파 이런 거 안 배웠어요? 몰라요? 아, 그래요?
아, 이게 종파랑 횡파가 있는데, 이게 뭐, 얘 출렁거리는 거 이런 거 횡파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근데 요게 이제 막, 여기 지진 같은 거 막 일어날 때 이렇게 막 움직여지거든요. 이게 이래서 이렇게 꿀렁꿀렁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진폭이라고 막 이런 거 배우는데, 처음 들어보시나요? 뭐 어쨌든. 뭐 그렇다 쳐요. 자, 만약에 형냐들, 여기가 0이야. 여기 높이가 만약에 똑같다라고 가정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가 만약에 높이가 2라고 한번 해볼게. 돼? 자, 그러면은, 여기가요.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2마다 똑같은 함수가 계속 반복이 돼요. 여기가 4가 되겠고, 그죠?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겠지. 이해돼요? 2마다 똑같은 게 등장해. 2마다 똑같은 게 등장해. 얘와 얘의 차이가 이만큼 되는데 이만큼 되면 차이가 똑같은 게 등장해. 자, 이거를 우리가 두 글자 혹시 뭐라고 외운지 알아요? 혹시 들어본 사람? 국어인데. 이거 뭐라 그래요? 이거 뭐예요? 처음 들어보나? 주기. 잘했어요. 정확해요. 주기예요, 주기. 영어로는 period라고 그러죠. 맞아요. 얘는 주기가 2짜리인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마다 똑같은 새끼가 탄생한다는 뜻이야. 컨트롤 C, 컨트롤 V가 2마다 돼요. 2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요걸 보고 떠올라야 돼요. 아, 내가 fx를 그렸는데 2마다 똑같은 새끼가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아야 돼요. 2마다 똑같은 새끼가 나온다. 됐어요?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해봐. 자, 다음과 같은 fx가 정의가 될 때라서 쳐봅시다. 이렇게 생겨먹었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걸 보고 떠올라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친구가 4마다 똑같은 게 탄생한다는 뜻이에요. 따라왔어요? 그러면은 여기 구간이 길이가 4인 거 보여요? 그죠? 4죠? 4마다 똑같은 게 발생해요. 똑같은 게 발생.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도 똑같은 게 4마다 발생.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보고 아, 똑같은 게 있는데 여기가 숫자가 나오게 되면은 물론 숫자 좀 집어넣어보면 느낌은 올 거예요. 이거 느낌 안 나온 새끼 어디 있겠니? 그지? 그렇지만 요걸 보고 딱 똑같은 것만큼 차이가 날 때는 얘가 주기함수구나 라는 건 알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숫자 집어넣어도 느낌이 오죠. 그래서 얘가 합법인 거야. 학교쌤이 내더라도. 왜냐면 야, 병신들 숫자 좀 집어넣어봐. 생각 좀 해. 보이잖아, 주기가. 이렇게 내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한테 알려준 적은 없어요. 근데 내도 합법이기는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관찰력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됐어요? 자, 이렇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보세요. 자, 이가 주기가 A인 함수가 되는 겁니다. 주기가 A인 함수. 됐어요? 주기가 A인 함수. 그래서 그 A는 문제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되니? 오케이. 근데 이게 정확히 말하냐면요. 자, 잠깐만 볼까요? 이게 정확히 하면 주기가 A라기보다는 주기가 A 배인 함수. 요게 맞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찐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지장은 없는데 이게 왜 A 배라고 했냐면요. 2마다 똑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4마다도 똑같은 게 나오고 6마다도 똑같은 게 나오고 8마다도 똑같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어떤 거를 그냥 잡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최소 주기가 A인 건 맞는데 어쨌든 길게 봐도 요만큼으로 봐도 4만큼 이게 출렁출렁 거리기는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기가 4라고 봐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주기가 A 배인 함수지만 실제로 문제 풀 때는 그냥 주기가 A인 함수로 보셔도 뭐 크게 지장은 없다. 이렇게 그냥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요게 바로 2번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웠죠? 자, 앞으로 이런 거 조건이 보이면 아, 얘가 주기를 갖는 거구나. 요거를 캐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야, 근데 사실 저거 봐봐. 이게 주기이긴 한데 이게 그나마 어느 단원의 내용 같아요? 존나 잘 평행이동이에요. 맞아요. 평행이동입니다. 주기만큼 평행이동을 했으니까 같은 게 나오게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수학상에서 내도 돼야 안 돼요? 돼요, 씨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해됐지? 그러니까 요거를 평행이동으로 보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같은 의미야. 왜냐면 평행이동에도 똑같다는 거는 주기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같은 얘기를 다르게 표현한 것 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주기 함수는
또 다른 얘기를 얘기하자면 사실상 평행이동이랑 같은 개념이기도 해요. 됐습니까? 좋아요. 우리 효재가 그걸 설명 잘했네요. 맞아요. 평행이동입니다. X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이만큼 갔죠? 실제로 여러분들 요거를 오른쪽으로 이만큼 그대로 움직이게 되면 자기 함수가 똑같아지는 거 보이시죠? 수학 상내용입니다. 알겠지? 좋아요. 이런 게 보이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 이게 이런 대화가 나랑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대화가 지금 이게 평행이동이야 이거 이해 못하는 친구들은 지금 좀 분발 좀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개념이 다 이런 식으로 이어져요. 나중에 또 수투 배우시면 더 느껴져. 이게 똑같은 개념을 다르게 보는 눈이 점점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선행학습을 진짜 제대로 하면은 정말 강해지기는 해. 근데 이제 외우고 선행하면 의미가 없고 이렇게 이해하면서 선행하는 진짜 강한 툴이 되긴 합니다. 좋아요. 자, 요게 바로 2번 내용입니다. 자, 3번 가볼게요. 자, 느껴봐. 할 수 있어요. 자, 요것도 한번 우리가 한번 느껴봅시다. 자, 도대체가 의미가 뭘까라는 거예요. 의미가 뭘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기처럼 A는 나중에 이제 문제가 나오면 이게 숫자가 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감성이라 치면 돼. 만약에 A가 1이야. 약간 이런 감성이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얘가 이제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거 의미 뭘까요? 생각 한번 해봐. 상상을 해봐. 이게 뭘까요? 이게 의미가. 뭘까? 너 뭐일 것 같아? 찍어봐, 준혁이. 뭐일 것 같아요? 틀려야 돼, 괜찮아. 뭐일 것 같아? 뭐일 것 같아요? 어디에 대해서? 대신 맞아요. 어디에 대해서? 마무리 줘봐. X에 대해서? Y? Y 어떤 값이요? Y요? 이거 뭘까요? 보여요? 정확 보여요? 뭐일 것 같아요? 정확해요. 1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1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이게 뭔 소리냐? 봐봐. 이거 느꼈으면 좋겠는데. 여기가 1이에요. 자, 여러분들 Y는이나 X는이랑 다르죠? X는 이렇게 이거 뭐라 하지 이거? 세로로 긋는 걸 얘기를 해요. 요거에 대해서 대칭이란 뜻이야. 뭔 소리냐면 1을 기준으로 내가 똑같은 양만큼 가고 똑같은 만큼 리버스를 이렇게 했을 때 두 놈의 높이가 같다라는 거예요. 만약 Y축이 만약 이 지랄이 있다 쳐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1 플러스 X가 되고, 그죠? 여기가 1 마이너스 X가 되는데 얘네가 가리키는 높이가 쌤쌤이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와. 그러면은 1을 기준으로 대칭이 된다는 거죠. 약간 이런 감성이 된다는 거죠. 잘은 모르겠지만. 이해돼? 1을 기준으로 똑같은 거리만큼 뒤로 빼든 앞으로 빼든 결과가 같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이게 숫자가 나오니까 뭐 1에 대해서 대칭이 되겠니라고 뭐 느낌적인 느낌은 있지만 어쨌든 정확한 표현은 요거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교과서적인 표현은 요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X는 A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요? X는 A가 이지라라는 건데, 맞아요. 거기서 똑같이 전진, 후진했을 때 높이가 같아요. 요거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A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보고 탁 떠오를 줄 아셔야 돼요. 알겠죠? 졸라 잘했어요. 자, 우리 요거 한번 예제 한번 가볍게 보고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자, 정리 시간 줄게요. 일단 한번 느껴보세요. 자, 이 샘플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한대요. 자, 내가 그냥 즉흥으로 만들었어요. 문제 퀄리티는 좋진 않아요. 자, 요렇게 돼 있는데 얘가 최고차 함계수가 1인 2차 함수래요. 아래로 올라오고 있는 거 맞아요, 형님들? 자, 근데 FE가 9래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깨우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2를 기준으로 왼쪽은 똑같이 간 거랑 오른쪽 똑같이 간 게 높이가 같다라는 거니까 2를 기준으로 대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림이 아래로 볼록한데 최고차 함계수 1이니까 여기가 2란 얘기야, 형님들. 맞아요? 그러면 얘가 의미가 뭐죠?
쪽 꼭지점이 2,9가 된다는 거 맞아요? 이거 뭐가 되는 거야? 2,9가 되는 거예요, 형들. 됐어요? 최고차항에서 1이니까 시작. 중학교 때 배웠던 표준형.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걸 만약에 모르게 되면, 물론 중등도 할 수 있어요. 여기 기준으로 대충 뭐 좀 점 잡아가지고 뭐 하겠지, 그지?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연립하시면. 근데 요거를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눈이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해됐니, 얘들아? 요거 내가 즉흥을 만든 거라서 막 좋은 퀄리티는 아닌데, 그냥 한번 느껴보는 거니까, 느낄 수는 있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3번은 뭐냐면, x는 a라는 어떤 수직선에 대한 대칭이 되는 걸 한번 느껴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시험 때 만약에 이거 까먹었어. 괜찮아요. 숫자 집어넣고 좀 느낌 잡아보세요. 이런 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알겠지? 안 배워도 풀 수 있기 때문에 학교쌤이 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걸 알면 빠른 거지 모른다라고 해서 못 푸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숫자 좀 집어넣으면서 느낌 잡으시면 돼요. 요게 3번 내용이 되겠다. 됐죠? 괜찮아요? 굿. 좋아요. 자, 그 다음 거는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 알겠죠? 요건 좀 느낌이 오셨죠? 그 다음 건 약간 아류작이에요. 아류작이란 건 뭐냐면, 조금만 생각하면은 그냥 저절로 되는 거. 그래서 그걸 아류라고 하는데, 자, 이걸 한번 느껴봅시다. 자, 이것도, 그래서 요거는 그냥 뭐, 볼 게 없어요. 그냥 생각만 하면 돼. 아류니까. 자, 생각 한번 해봅시다. 수학은 생각하는 거잖아. 그지? 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F에, 자, 이제 두 번째 거 보시면, A 빼기 X와, 자, fx가 같대요.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숫자 한번 넣어볼까요? 일단은 느낌만 보기 위해서 a 대신에 내가 만약에 2를 넣어서 요렇게 한번 봐볼게요. 자,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뭘까? 이거 의미가 뭐지? f가 높이잖아요. 높이가 똑같다는 뜻이에요. 자, 왼쪽 높이랑 오른쪽 높이가 똑같아요. 그죠?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 자, 나라면 이런 생각 한번 해볼 것 같은데, 한번 숫자 좀 넣어볼까? 한번 1 넣어보세요. x에다 1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f에 1 이코르 f1이니까 쓸모가 없죠. 그죠? 한번 2도 한번 넣어볼까요? x가 2가 되면, f에 0 이코르 f에 2가 되는 거 맞아요? 한번 3도 한번 넣어볼까요, 형냐들? 3 집어넣으면, f에 마이너스 1 이코르 f3. 따라와? 하나만 더 넣어볼까요? x 4 넣으시면 어떻게 돼요? f에 이렇게 되죠. 이거 좀 느낌 오니? 이거 좀 관찰인데. 이거까지 외우기에는 여러분들 머리가 너무 좋진 않아요. 이거 관찰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뭐 보여요? 높이가 똑같대라잖아요. 그죠? 어떻게 높이가 똑같은 것 같아요? 느낌 한번 봐봐. 그냥 어디에 대칭일 것 같아요? 잘 봐봐. 어디 대칭이죠? 1에 대해 대칭인 거 보여요? (1에) 대해서. 그죠? 1에 대해서. 잘 보세요. 얘는 대칭이 되니까 1에 되니까 얘는 의미가 없는 거고요. 자, 두 번째 거부터 봐요. 얘보다 하나 떨어진대. 마이너스 1. 하나 떨어진대. 플러스 1. 여기 그러면 0이 되겠고, 여기 그러면 2가 되겠죠? 0과 2의 높이가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요거는 하나 더 떨어진 거. 마이너스 2만큼 떨어졌을 때, 하나 더 떨어진 거. 플러스 2만큼 떨어졌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3이 된다는 거죠. 그때의 높이가 같아요. 얘기하는 거 맞죠? 1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외우기 좀 그렇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숫자로 좀 집어넣어 보면서 한 3-4개 집어넣은 느낌이 오시거든요. 요런 식으로 그냥 파악하시는 게 조금 더 좋기는 하겠습니다. 결론을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만약 이렇게 나오잖아요? 두 개를 더한 다음에 평균을 한 것만큼 대칭이 될 수밖에 없어요. 평균 더하시면 2잖아요. 2를 나누시면 1이죠?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근데 그것까지는 알지 말고 여러분들은 3번에 있는 요 첫 번째 거 있죠? 요 정도만 느낌 좀 잡아주시고, 여기는 그냥 숫자 좀 집어넣어가지고 관찰력에서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요 정도는 좀 관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어쨌든 뭐 궁금한 친구들은 요거 두 개를 더하신 다음에 2를 나누게 되면 거기에 대칭이 되는 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냥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아류작은
굳이 공식으로 알고 있지 않으셔도 되겠다. 특히 1학년이기도 하니까. 요 정도. 여러분들은 왼쪽 거를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정리 다 하신 분들은 다음 페이지 넘어갈 겁니다. 3번.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좀 가집시다. 니들이 좀 약간 동태눈깔이 해가지고. 자, 3번은, 자, 여러분들, 공평하게 낫겠다. 일단 정리 먼저 한번 해보세요. 1분 뒤에, 그 다음에 3번 갈게요. 정리하세요. 자, 지워도 되겠죠? 자,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 가질게요. 요거 느껴지는 사람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다음과 같은 거를 만족을 한대요. 그랬을 때 얘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자, 요거는 내가 여러분들 이거는 좀 치킨 하나 걸겠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그 기프토콘 하나 걸 테니까 본인이 요거 어떤 의미를 갖고 그게 왜 되는지 나와서 설명해가지고 완벽하게 맞추시면 내가 거기다가 기프콘 하나 드릴게요. 지금 고민 한번 해보세요. 요거는 솔직히 말하면은 활용도가 어디가 제일 많냐면 여러분들 기말고사 활용도가 좀 많아요. 중간고사는 이걸 좀 나올 수는 있겠다. 중간고사 가능은 한데 내가 학교쌤이랑 이거 기말고사에다 이걸 내고 싶었기는 해요. 이거 의미가 뭘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거 아시는 분들은 손 들고 내가 자꾸 저기 이거 꺼놓을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알겠죠? 여러분 얼굴 유튜브 박제되면 기분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이거 한번 고민 한번 해보자. 이거 꺼볼게요. 그러면 자, 요걸 내가 이제 설명할 때 잠깐 내가 양면에 2를 나눴잖아요. 왜냐면 그래야지 좀 더 잘 보이긴 하니까 내가 나누는 건데. 자, 잘 봐봐. 여러분들, 위에 있는 요거의 의미가 뭐냐면요. 요거의 의미가 A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여기도 F니까 높이고 얘도 높이가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산술기하표한 거 혹시 좀 보여? 산술표한 것처럼 두 개를 더한 다음에 2를 나눈 거니까 높이의 평균이에요. 다시 높이의 평균. 그래서 아까 제가 내분점이라고 했는데 m 더하기 n이 만약에 1로 잡게 되면 1대1 내분점이니까 제 말도 나름 일리가 있었어요. 그걸 못 살려서 그런 거지. 왜냐면 이거 m 더하기 n을 1대1로 보게 되면은 딱 평균 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제 말도 틀린 거 아니에요. 맞아요. 내분점 맞아요. 내분점이 맞는데 중점이 보였어야 돼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얘와 얘가 잘은 모르겠는데 x는 a에서 대칭이 돼요. 맞아요? 근데 두 놈의 y값의 높이의 평균이 b가 된다는 얘기는 만약에 내가 b를 이렇게 잡았어. 따라왔어? 그러면 잘 들어? b에 대해서 평균이 b니까, 그지? 근데 얘가 x만큼 똑같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평균이 b라는 얘기는 그림이 이런 게 보여요? 만약에 내가 요만큼을 마이너스 x라고 두고, 그죠? 여기를 플러스 x라고 뒀을 때 두 놈의 평균이 b가 된다는 얘기는 얘의 높이와 얘의 높이에 딱 가운데 지점이 얘가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럼 어떤 감성이 되냐면 약간 요런 감성이 되어줘야지 되겠죠. 맞아요. 그 말은 뭐냐면 결국엔
얘와 얘의 교점이 되는 여기죠. 여기죠. A, B에 대해서 얘가 합동인 그래프로 이렇게 대칭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A, B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는 게 보이셨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요거를 만약에 물론 요게 이제 내가 아까 얘기했던 이거 기말고사라고 했지만 이거 잠깐만 내가 이거 활용 용도로 한번 보여줄까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fx가 있는데 얘가 다음과 같이 느껴봐 이런 거 이거를 만족한대. 근데 얘가 이렇게 돼 있대. 자 그러면 요걸 보고 여러분 떠올라야 돼요. 아 잠깐만 요거 보니까 얘가 1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데 그죠? 양면대 2를 나눠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2분의 f의 1 플러스 x 더하기 f의 1 빼기 x가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럼 얘는 어디 점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거죠? 1, 2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유리함수란 얘기예요. 유리함수 여러분들 배웠으면 잠깐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1, 2에 대해서 점근선을 갖는 여기에 대해서 유리함수를 그리는 거니까 물론 K값 따라 다르겠지만 요렇게 되거나 그죠? 아니면 K가 음수가 되면 요렇게 된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정보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걸 보고 유리함수의 점근선의 교점을 체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려운 문제들은 여러분들 요거 구하는 거 존나 연습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잘 안 줘. 뭔가 어렵게 멋있게 포장해서 준단 말이야. 그 포장을 니들이 읽어내야 돼요. 그게 1등급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씨발 이거 기말고사잖아요. 이건 기말고사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들 요거와 사실 잘 생각해보면 점대칭이잖아요. 여러분들 수학상에서 점대칭하는 것도 심화 문제로 많이 연습해서 나오거든요. 그럼 얼마든지 이것도 이런 식으로 맛있게 낼 수 있겠지. 그지? 내가 지금 유리함수가 떠올랐으니까 이걸 한 건데 유리함수가 아니더라도 점대칭이 되는 그런 곡선들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뭐 2차 함수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1차 함수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됐죠?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요거 딱 떠오르게 되면 요게 좀 보였어야 된다. 근데 이게 좀 어렵기는 해. 솔직히 말 쉽진 않아요. 요거를 요렇게 나눠가지고 요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좀 필요하거든. 그래서 조금 어렵기는 했다. 자, 그래서 요거 정리하시고 나서 쉬는 시간 가질 건데 쉬는 시간 여러분들 핸드폰 자, 다음 거 보시면은 자, 뭐라 돼 있냐면 이제 4번 있네. 자, 얘도 좀 여러분들이 먼저 얘가 의미가 하는 게 무엇일까 요걸 좀 생각해보면 좀 좋을 것 같은데 4번. 4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2분의 자, fx1 더하기 fx2가 그지? f의 자, 2분의 x1 더하기 x2다. 자, 이거를 만족하는 건데 자, 여기 이제 부등호만 싹 바꾸게 되면 이제 오른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얘가 이제 의미하는 게 도대체 뭘까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뭘까? 자, 보시면 자, 얘랑은 y 값이죠. 그죠? y 값의 평균 이렇게 보시는 거 맞아요? 그럼 얘는 뭘까요? 물어보시면 정의역들의 평균 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y 값의 평균이 정의역의 평균을 함수에다 집어넣은 것보다 높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거 좀 이해하기 힘든 친구들은 잠깐 등호 먼저 한번 봐볼게요. Y값의 평균이 X값의 평균과 넣은 거랑 같다라는 것이 뭔 뜻이냐. 자, 요거 한번 잠깐 볼 건데. 자, 만약에 내가 이렇게 X축, Y축이 있는데, 자, 만약에 이러한 1차 함수가 있다라 한번 쳐볼게요. 예를 들어서. 됐어요? 자, 그러면 내가 여기를 X1이라고 하고, 여기를 X2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얘와 얘의 평균은 어디냐면 여기 가운데거든요. 그죠? 여기 이렇게 될 거예요. 2분의 x1 더하기 x2가 정의역의 평균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정의역의 평균을 여러분들이 함수에 넣는다라는 얘기는 얘의 높이를 보겠다라는 거죠. 그죠? 요거 높이를 보시게 되면 여기가 그때 함수값의 높이가 되기 때문에 f의 2분의 x1 더하기 x2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기까지 중학교 수학이야, 그지? 내가 그냥 집어넣은 거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 그럼 여기는 뭔가요? 묻는다라면 이제 여기는 뭐가 되냐면 f의 x1이 되겠고요. 자, 여기는 이렇게 넣으시게 되면은 f의 x2가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서 관계를 잘 보세요. 자, 보라색이 여기 있는 오른쪽이고
초록색 두 놈을 더한 다음에 평균을 내린 게 요 놈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만약에 일직선이 될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 잘 보세요. 자, 여기가 봐봐. 여기가 그지? 여기가 보시면 요렇게 봤을 때 그죠? 여기가 가운데라는 얘기는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랑 같다는 뜻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직각삼각형이랑 여기 있는 직각삼각형 반드시 합동이 될 수밖에 없거든.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합동이라는 얘기는 잘 들어. 요 보라색의 높이가 사실상 뭐랑 같은 거냐면 얘와 얘의 1대1 내분점이랑 같게 되겠죠. 무슨 말이냐?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따라하니 얘들아?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렇게 일직선이 될 때는 정의역의 평균을 집어넣은 거랑 함수값 자체의 평균을 두 개를 봤을 때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요 직각삼각형 두 개가 합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뭐냐면 초록색 값 두 놈의 평균이 보라색보다 높다라는 거죠. 보라색보다 높으려면은 요 점보다 높아야 돼요. 어디 있으면 여기 더 위에 있어야 되겠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더 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 높이보다 얘가 더 높아야 돼요. 이런 느낌으로. 맞습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얘가 거꾸로 요렇게 되면은 이 분홍색 점이 더 낮게 나타나야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럼 얘가 그걸 뭘 결정하는 거냐면 얘가요 볼록성을 결정하게 돼요. 왜냐? 만약에 이렇게 만족하게 되면 얘와 얘의 평균이 항상 이 직선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이게 위에 있으려면은 요런 감성이 되어줘야 돼요. 맞아요? 요런 감성이 돼야 되겠죠? 거꾸로 만약에 내가 얘를 초록색처럼 요렇게 하게 되면은 얘의 평균이 밑에 있으니까 얘보다 낮아야 되거든요. 얘가 그래프가 아래로 요렇게 볼록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볼록성의 결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냐면 함수값의 평균과 정의역의 평균을 여러분의 함수값을 비교를 했을 때 요렇게 되냐 요렇게 되냐에 따라서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외울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직선이 될 때 얘네가 합동이 되면서 요 놈의 평균과 요 놈의 값이 같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거보다 위에 있게 되면은 위로 볼록할 수밖에 없겠고 그거보다 아래에 있게 되면 아래로 볼록할 수밖에 없겠구나만 이해하시면 굳이 이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좀 나올 수가 있어요. 특히 2차 함수를 핸들링 할 때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쌤 2분의 F 그 다음에 해서 뭐지 1 더하기 F 3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됐다. 내가 그냥 만들어 볼게요. 2에 1 더하기 3의 F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럼 여러분들이 요거를 만족하는 함수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바로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X축이랑 Y축이 있는데 1과 3이 이렇게 돼 있을 때 그죠? 이거를 만약에 함수값이 이렇게 돼 있다 했을 때 일직선이 될 때가 등호가 되는 건데 얘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이 초록색 선보다 이 함수값이 위에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은 얘가 반드시 위로 볼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요 조건을 만족하면은 구간 1부터 3까지는 위로 볼록하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멋있게 던져주는 4점짜리가 나중에 수능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호가 될 때가 직선이라는 것만 이해를 하신다라면 그거보다 위에 있니 아래에 있니 따지시게 되면 위에 있으면은 흰색보다 그래프가 높이가 높아야 되니까 요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위로 볼록이야. 됐니? 얘보다 낮게 돼. 자, 초록색처럼 되게 되면은 밑에 있기 때문에 이 흰색보다 높이가 낮게 형성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래로 볼록이 될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는 그래프의 볼록성 판정이라고 합니다. 되셨습니까? 요건 나중에 2차 함수 때 좀 물어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흰색을 기준으로 생각만 해가지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흰색은 외울 거 없잖아요. 그죠? 합동이니까. 이렇게 하시게 되면 4번은 끝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왼쪽 상한선과 오른쪽 상한선에 정보가 나란히 있을 때 부등식이 나오게 되면 얘는 볼록성을 의미하는구나 라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
요거는 여러분들 막 숫자 집어넣는 식으로 느낌 잡기가 좀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도형 그림적으로 좀 이해를 해야 돼가지고 아까랑 다르게 얘는 약간 수를 넣어가지고 추론하는 방식으로는 진짜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이렇게 좀 한 번 정도는 그림으로 한번 직접 한번 해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아까에 비해서는 조금 중요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 올록볼록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 여러분들 2학년 때면 이제 미분을 배우게 되는데 미분을 하시게 되면은 아무도 이렇게 판단을 안 해요. 미분은 그냥 멋있게 딱 그냥 미분 2번 하면 그냥 게임이 끝나버리거든. 그래서 요게 고1까지만 요걸 쓰고요. 고2, 고3 되면 이 방법은 이제 버리게 되고 미분으로 판단하시게 됩니다. 알겠죠? 미분하면 암산으로 그냥 끝나요. 알겠죠? 그래서 요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잠깐 1학년 때까지만 쓰고 버리는 내용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정리 얼추 되셨죠?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배웠던 거 한번 가볍게 한번 리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천재는 아니니까. 자, 첫 번째 우리가 정말 배웠던 것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우함수가 존나 중요했었죠. 그죠? 자, 우함수의 정의는 뭐였냐면 f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을 때 원래 함수랑 똑같을 때 우리는 우함수라고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없어졌죠. 마이너스 없어졌으니까 얘는 원래 함수랑 같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함수는요, 여러분들이 얘는 특징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라는 거 이해해 주셔야 되겠고, 우함수와 우함수 연산, 우함수와 기함수 연산, 기함수와 기함수 연산 여러분 다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함수에 대한 내용이 있죠. 기함수는요, 우함수랑 똑같이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을 때 fx가 안 나오고 이 마이너스 x 앞으로 기어나오는 함수 우리는 기함수라고 불러요.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수학상 개념을 이용하시게 되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고 사실상 fx가 y죠.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갔기 때문에 x도 보호가 바뀌고 y도 보호가 바뀌는 얘는 원점 대칭을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얘가 원점 대칭이 됩니다. 따라왔니? 원점 대칭인데 그거 말고도 플러스 여기다 0을 집어넣으시면 f0이 0이라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원점을 지난다. 패스하면 지난다는 뜻이죠. 요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보고 이걸 보면은 기함수가 떠올라야 되고 요걸 보면은 우함수가 여러분 바로 탁탁탁 떠오르셔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3번. 3번은 뭐였냐면요, 요런 거였죠. f a 빼기 x와 f에 a 더하기 x가 같다더라. 자, 요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x는 a를 기준으로, 맞아요? a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전진하나 왼쪽으로 후진하나 높이가 서로 같다라는 거니까 높이가 같아요. 됐어요? 얘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x는 a에 대해서 대칭이 됩니다. 요게 보이셔야 되겠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 현재 고1에 쓰기 좀 어렵긴 하지만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가면 엄청 많이 보이는 거. 자, 요런 게 있어요. 자, 요거는 뭐냐면 fx의 그 높이가 a가 지나도 똑같이 된다는 거니까 a가 나올 때마다 똑같이 지나가는 거 맞아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주기함수라고 했죠. 그래서 그래서 a의 배수가 주기가 되는 함수다 라는 걸 얘기해서 얘는 우리가 주기함수, periodic function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수능 기본 개념이에요. 알겠죠? 근데 5번부터는 요거는요, 수능 개념이라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미분하면 저거 지워지게 될 거거든. 그렇지만 알아는 두셔라. 뭐냐면 y 값의 평균과 정의역의 평균을 비교를 했을 때 얘가 만약에 같게 된다라면 얘네 함수가 fx가 1차 함수처럼 직선이 나와야 된다 라는 것만 알고 계시게 되면은 여러분이 조금만 대가리를 굴리면 요게 될 때랑 요게 될 때 어디로 볼록한지가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호일 때 얘가 1차 함수 선형적인 것만 알고 계시게 되면 위아래 볼록은 조금만 생각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 정도까지가 되셨으면 오늘 여러분들이 심화 개념은 다 끝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알아야 돼요. 요거는 1등급 중에 모르는 애도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 개념은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쉬는 시간 얼마 안 됐는데 또 쉬니까 그죠? 끝났는데 숙제는 제가 숙제 알려드릴게요. 네, 숙제는요 여기다 적을게요. 숙제는 자 숙제는요 여러분들이 기함수와 우함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요것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함수와 우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설명하시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함수나 우함수의 아무 예제를 통해서 얘가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판별하는 거를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개인 취향. 그래서 뭐 예를 뭐 기함수 뭐 3x가 왜 기함수냐, 뭐 예를 뭐 x제곱 플러스 2가 왜 우함수냐, 요걸 여러분들 아무거나 잡아놓고 정의에 입각해서 얘가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개념하고, 자, 여러분들한테 내가 그 프린트를 줬는데 함수 프린트인데요. 일단 본인이 시험이 함수까지 있는 친구들은 이거 연습하면 좋겠고, 내가 만약 함수가 안 들어간다 하면 뭐 내가 개념 공부하라 했지 문제까지는 내가 뭐라 하진 않았어요. 문제는 안 푸셔도 됩니다. 그래서 개념이 부족한 친구들은 개념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내가 문제풀이를 해야 되는데 일단 시험 범위는 내가 집합명제 뭐 이런 거 하겠다면 그거 연습하셔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나는 시험 끝나면은 유리함수부터 나갈 거예요. 그럼 그런 거 알고는 여러분들 접근해 주셔야 되겠죠. 됐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